어이 영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명령이 아닙니다. 마트 직원으로서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 늙은이가 간도 크셔. 넌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다. 내가 조금만 더 압박했다면 넌 다시는 그 손을 쓰지 못했을 거야. 뭐라고? 당신은 대체 누구야? 그저 마트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야. 마트에서 75세 노인을 괴롭힌 조폭 두목은 3초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이 평범한 할아버지의 과거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평범해 보이는 마트 진열대 사이로 무언가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75세의 김철수 씨가 놀라운 속도로 상품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젊은 시절 그대로였답니다. 평범한 마트 유니폼을 입은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어요. 젊은 직원들도 그의 일 처리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했죠. 마트에서 일한 지 벌써 8년, 동네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철수 씨는 매일 아침 6시,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에 마트를 정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로 영업을 준비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철수 아저씨는 로봇 아니에요? 마트의 신입 직원이 농담 삼아 물었을 때 수영 점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철수 선생님은 우리 마트의 보물이야. 절대 다른 데로 모셔가지 마. 철수 씨가 일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상품 진열부터 재고 관리까지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완벽해졌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철수 씨의 체력이었답니다. 20kg이 넘는 쌀 포대를 들고도 전혀 숨이 차지 않았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한 번은 마트 천장의 전등을 교체할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청년 직원이 균형을 잃어 떨어질 뻔했는데 철수 씨가 순식간에 그를 받아내는 일이 있었죠. 그날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수 씨에 대한 소문이 더 커졌어요. 예전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 군인 출신이라던데 특수부대 아니었을까? 설마 007 요원? 철수 씨는 그런 소문에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가끔 마트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의 눈빛이 멀리 어딘가를 보는 듯 했어요. 아마도 그 시선 너머에는 누구도 모르는 과거의 기억이 있었겠죠. 철수 씨의 일과는 규칙적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30분간 단련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의 아파트 거실에는 아령한 쌍과 턱걸이, 복만 있을 뿐 별다른 운동기구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답니다. 40년 전 특수부대 시절 몸에 밴 단련법이 아직도 그의 일상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출근 후 마트에서 보내는 시간, 퇴근 후 조용히 혼자 보내는 저녁 시간, 그리고 10시 정각에 잠드는 생활. 철수 씨의 인생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 철수 씨는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 임무 수행 전에 느끼던 그 묘한 긴장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났거든요. 마치 오래된 무기가 먼지를 털고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는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어요. 20년 전 은퇴할 때 동료들이 선물한 시계였죠. 뒷면에는 최고의 교관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철수 씨는 그 시계를 매일 착용했지만 누구에게도 뒷면의 문구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답니다. 누군가 철수 씨의 숨겨진 과거를 들춰낼 운명의 날이었으니까요. 철수 씨의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마트 직원들은 그저 성실하고 친절한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죠. 점장인 수영 씨만이 철수 씨의 이력서에서 군 복무 경력을 본 적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상세 내용은 전부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녀는 한번 농담 삼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철수 선생님, 군대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비밀요원이셨나요? 그때 철수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답니다.
그저 평범한 훈련병을 가르치는 일을 했지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던 것을 수영 씨는 놓치지 않았어요. 마트 손님들은 철수 씨를 특별히 좋아했어요.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원하는 상품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친절함 때문이었죠.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노인들에게는 같은 세대의 친구처럼 공감해 주었어요. 특히 독거 노인들의 무거운 짐을 주차장까지 날라주는 모습은 동네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자주 회자되곤 했답니다. 그의 거친 손등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그저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거 있지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그 상처들은 평범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었죠. 그날은 월요일 오후 비교적 손님이 적은 시간대였어요. 철수 씨는 신선식품 코너에서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죠. 갑자기 마트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마트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 거칠게 주차하는 소리였거든요. 철수 씨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20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성 5명, 모두 검은색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 아마도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다른 이들과 달리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죠. 그의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철수 씨는 순간적으로 그를 붉은 넥타이라고 머릿속에 기록했답니다. 이것은 40년 전 임무 수행 시 대상을 식별하던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그들의 걸음걸이와 행동에서 거만함이 묻어났지만 철수 씨는 다시 과일 정리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의 귀는 이미 경계태세로 들어갔답니다. 수년간 잊고 있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철수 씨는 과일 진열대 유리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붉은 넥타이는 허리춤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고 다른 넷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그들의 행동 패턴은 철수 씨에게 낯설지 않았어요. 마트 입구 자동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향했답니다. 붉은 넥타이의 걸음이 멈췄어요. 마트를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죠. 그때 철수 씨는 과일 상자를 들고 창고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는 무심한 척 지나가면서도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직감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젊은 남성들 중 한 명이 과자 진열대의 상품들을 손으로 쓸어내리기 시작했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상품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손님들은 놀라서 그 자리를 피했고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철수 씨는 창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답니다. 지금 개입해야 할지 아니면 과거처럼 모든 것을 숨긴 채 지나쳐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의 머릿속에 4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이 먼저 움직이던 순간들, 위험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대응하던 시절, 그리고 그로 인해 잃었던 것들, 눈앞의 상황이 과거의 어떤 임무와 겹쳐 보였죠. 철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창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매장으로 향했답니다. 오늘만큼은 지나칠 수 없겠구나. 어쩌면 오늘 8년간 감춰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가끔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도망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철수 씨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허리는 더욱 곧게 펴졌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75세 노인이 아닌 예전의 그 특수부대 최고의 교관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붉은 넥타이를 맨 남자가 카운터로 향했어요. 그의 뒤를 따르는 4명의 부하들은 각자 마트의 곳곳으로 흩어졌죠. 철수 씨는 그들의 움직임을 유리창 반사를 통해 관찰했어요. 마치 오래전 적진에서 적의 동향을 살피던 것처럼 말이죠. 이봐요, 점장 나와봐.
붉은 넥타이가 카운터를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수영 씨가 사무실에서 급히 나와 상황을 살폈죠. 그녀의 얼굴이 금세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손님? 수영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붉은 넥타이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웃었어요. 손님이라 그거 듣기 좋네. 그의 웃음소리에 마트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누구 물건 좀 받으러 왔는데 준비됐어? 수영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 마트에 주문하신 물건이 있으신가요? 붉은 넥타이가 비웃듯 웃었어요. 몰라서 묻나? 이 동네는 우리 민재 형님 구역이야. 보호비 받으러 왔다고. 직원들과 손님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어요. 수영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저희는 그런 돈 낸 적 없고 앞으로도 낼 생각 없습니다. 손님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민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죠. 이때 마트 한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재의 부하 중 하나가 와인 진열대를 넘어뜨린 거였죠. 비싼 와인 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붉은 액체가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죠. 그 장면을 본 철수 씨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어요. 또 다른 부하는 과일 코너에서 사과들을 바닥에 던지고 있었고, 세 번째 남자는 냉장고 문을 발로 차고 있었죠. 손님들이 두려움에 떨며 마트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보이나? 우리한테 협조 안 하면 이런 일이 매일 생길 수 있어. 민재가 비웃듯 말했어요. 수영 씨는 공포에 떨면서도 결연한 태도를 유지했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녀가 전화기를 들자 민재가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해볼 테냐? 민재의 목소리에서 위협이 묻어났어요. 그때였어요. 철수 씨가 천천히 카운터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죠.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이상 75세 노인의 걸음이 아니었죠. 등이 곧게 펴지고 어깨는 넓게 벌어졌으며 걸음걸이는 마치 젊은 시절의 그처럼 단단해졌어요. 손님, 그만하시지요. 철수 씨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민재와 그의 부하들이 철수 씨를 향해 돌아섰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지만 철수 씨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할아버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영 씨가 겁에 질려 속삭였어요. 민재가 철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죠. 어르신, 집에 가서 쉬세요. 다치기 싫으면. 철수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트에서 이런 행동은 곤란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민재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붉게 변했죠. 뭐라고? 할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철수 씨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명령이 아닙니다. 마트 직원으로서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민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 같았어요. 그는 손을 뻗어 철수 씨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죠. 이 늙은이가 간도 크셔. 철수 씨의 발이 땅에서 살짝 들릴 정도로 민재는 그를 들어 올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켰고 수영 씨는 비명을 지르려다 손으로 입을 막았죠. 그 순간이었어요. 민재가 철수 씨의 멱살을 잡은 그 순간 철수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40년 전 그의 눈빛, 적진에서 표적을 포착했을 때의 그 눈빛으로 돌아갔죠.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되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철수 씨의 오른손이 민재의 손목을 향해 움직였어요. 그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죠. 단 한 번의 손목 움직임, 정확한 지점을 누르는 정교한 압박. 갑자기 민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철수 씨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저절로 펴졌죠. 민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퍼지는 것만 느꼈을 뿐이었죠. 철수 씨는 다시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섰어요.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 머물러 있었죠. 마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민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뭐지? 내 손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철수 씨는 민재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넌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다. 내가 조금만 더 압박했다면 넌 다시는 그 손을 쓰지 못했을 거야.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철수 씨의 눈에서 본 것은 단순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은 자의 눈빛이었죠. 민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부하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철수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어요. 손님,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죠.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재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그들은 망설이며 서로 눈을 맞추었지만 민재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천천히 마트 출구로 향했죠. 마지막으로 민재가 철수 씨를 노려보았어요. 이거 안 잊을 거야, 할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위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을 감추지는 못했죠. 그들이 마트를 나서자 숨죽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영 씨가 철수 씨에게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아까 그건 뭐였어요? 철수 씨는 다시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별거 아닙니다. 옛날에 배운 작은 기술일 뿐이에요. 하지만 수영 씨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평범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수 선생님, 도대체 누구시죠? 철수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에 오래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간 듯 했죠. 그냥 오랫동안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말을 돌렸어요. 이제 마트 정리부터 해야겠네요. 손님들이 다시 오실 수 있게요. 수영 씨는 더 묻고 싶었지만 철수 씨의 표정에서 더 이상의 질문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어요. 오늘 본 것은 철수 씨의 진짜 모습의 일부일 뿐이라고. 마트의 모든 직원들과 남아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철수 씨를 향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존경, 그리고 새로운 궁금증이 가득했죠. 철수 씨는 그런 시선들을 무심히 지나쳐 깨진 와인 병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다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죠. 오늘의 일로 인해 그가 8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삶이 이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물건을 정리하며 철수 씨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철수 씨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재와 그의 부하들이 물러난 후에도 마트에는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죠. 사건이 있던 날 저녁 철수 씨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마트에 남아 정리를 했어요. 깨진 와인병들과 엉망이 된 과일들을 치우면서 그는 오랜만에 느껴본 긴장감에 대해 생각했죠. 손목의 힘 조절이 예전만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완벽하게 제압했을 텐데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마트를 나서던 그때 주차장 어두운 곳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철수 씨는 발걸음을 멈췄죠. 어둠 속에서 5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침에 보았던 민재의 부하들이었죠. 하지만 민재는 그들 사이에 없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 형님한테 한 짓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앞에 선 남자가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철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죠. 돌아가게. 오늘은 모두 지쳤어.
철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무슨 힘으로? 아까는 운이 좋았던 거야. 남자들이 서서히 철수 씨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죠. 철수 씨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어요. 5명, 무기 소지, 원형 포위, 탈출 경로 제한. 마치 40년 전 임무 수행 때처럼 그의 머릿속에서는 싸움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 물러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주지. 철수 씨가 말했어요. 남자들은 비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죠.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기회를 준대.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아까 형님한테 뭘 한 건지 그 기술 우리한테도 보여줘봐. 그들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의 눈이 가늘어졌죠. 내가 경고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첫 번째 남자가 강목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죠. 철수 씨의 움직임이 변했어요. 75세 노인의 몸이라고 믿기 힘든 속도와 정확성으로 그는 공격을 피해 옆으로 스텝을 밟았어요. 그리고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찾아 움켜쥐었죠. 단 한 번의 간결한 동작으로 상대의 관절을 압박하는 동시에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첫 번째 남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의 손에서 강목이 떨어졌죠. 나머지 넷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철수 씨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죠. 그의 몸은 마치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갔어요. 첫 번째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남자의 옆구리를 정확히 찔렀죠. 두 번째 남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어요. 세 번째 남자의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철수 씨의 머리를 향했죠. 하지만 철수 씨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마치 예측이라도 한 듯 그는 상대가 공격하기도 전에 최적의 위치로 이동해 있었죠. 철수 씨의 팔꿈치가 세 번째 남자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세 번째 남자의 눈이 크게 확대되었고 그는 공기를 찾아 입을 벌린 채 바닥에 쓰러졌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남자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잠시 망설였어요. 그 짧은 망설임이 그들의 패배를 결정지었죠. 철수 씨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그들 사이의 거리를 단숨에 좁혔어요. 두 사람의 목덜미를 정확히 누르는 순간 그들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단 3초 그 짧은 시간 안에 5명의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죠. 철수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넥타이를 가볍게 정리했어요. 쓰러진 남자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죠. 뭐야 이 할아버지. 누군가 겁에 질려 중얼거렸어요. 철수 씨는 그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죠.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젊은이들,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그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 국경 너머에서 온 특수부대를 상대했던 적이 있었지. 그들은 모두 나보다 체격이 좋았고 무기도 더 많았어. 하지만 결국 살아 돌아온 건 나뿐이었어. 철수 씨의 눈빛이 멀리 어딘가를 보는 듯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 그들은 자신의 힘만 믿었고 나는 상대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이야. 철수 씨가 첫 번째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어요. 너는 오른쪽 무릎에 부상이 있군. 걸을 때 약간 절더구나. 두 번째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너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무기를 들었어. 자연스럽지 않았지. 세 번째 남자를 보았어요. 너는 호흡이 고르지 않아. 천식이 있는 것 같군. 남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철수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강함이란 단순히 힘이 센 게 아니야. 상대를 이해하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자.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보여준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 명심해. 쓰러진 남자들 중 가장 어려 보이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철수 씨는 미소 지었죠. 그저 마트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야.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철수 씨는 그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갔죠. 다음 날 아침 마트는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젯밤 있었던 일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어요. 마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어젯밤의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거든요. 보안 담당자가 그 영상을 확인하고는 경악했다고 해요. 영상은 순식간에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죠. 믿을 수 없어요. 정말 3초 만에 5명을 제압하셨어요. 젊은 직원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철수 선생님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요. 다른 직원이 속삭였죠. 아니야, 그냥 특수부대가 아니라 최정의 요원이었을 거야. 수영 씨는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떻게 75세의 몸으로 저런 움직임이 가능하죠? 그녀가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어요. 평생을 단련했기 때문일 거예요. 저런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수천 번의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날 오전 마트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죠. 마트에 특별한 할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동네 전체에 퍼진 거예요.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철수 씨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죠. 마치 어제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점심시간 철수 씨는 마트 뒤편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한적한 시간을 즐기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누군가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역시 너였구나. 철수야. 낯선 목소리에 철수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철수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윤식? 그는 4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철수 씨는 즉시 알아봤어요. 윤식은 과거 철수와 같은 특수부대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전우였죠. 하지만 마지막 임무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그들은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윤식이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눈빛은 복잡했죠. CCTV 영상이 SNS에 올라왔더군.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을 보자마자 알았어. 너밖에 없다고. 철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나? 윤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고하러 왔어. 철수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낸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 거야. 그들도 곧 알게 될 거라고. 철수 씨의 눈썹이 움찔했어요. 그들이라니? 윤식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그 일 이후로 우리를 쫓던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찾고 있어.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불가능해. 그건 40년 전 일이야. 이제는 모두 잊혔을 거라고. 윤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넌 항상 그랬지. 너무 낙관적이야. 그들은 잊지 않아. 특히 그 임무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말이야. 철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넌 어떻게 지냈나? 윤식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도망치는 삶을 살았지. 2년마다 이름을 바꾸고 5년마다 나라를 옮겼어. 너처럼 한 곳에 정착하는 용기는 없었거든. 철수 씨는 윤식의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를 느꼈어요. 한때 최고의 요원이었던 그가 이제는 지쳐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쩌자는 거지? 철수 씨가 물었어요. 윤식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다시 사라져야 해. 여기서의 삶을 포기하고 새 신분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여기가 내 자리야. 윤식의 눈에 불안함이 번졌어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철수야. 철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지. 난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윤식은 답답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내가 항상 고집이 셌지. 하지만 이번엔 목숨이 걸린 문제야.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철수 씨에게 건넸어요. 필요하면 연락해. 도와줄게. 철수 씨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윤식이 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조심해, 철수야. 그리고 미안해. 윤식이 남긴 이 마지막 말이 철수 씨의 가슴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어요. 그는 알고 있었죠. 윤식이 미안하다고 한 것은 40년 전 그 임무 때문이라는 것을. 윤식이 떠난 후 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를 찾아온 것 같았죠.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철수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는 주변을 더 자주 살피게 되었고 마트에서 낯선 사람들을 마주칠 때면 본능적으로 긴장했죠. 윤식의 경고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그들이 온다. 한편 민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차 있었어요. 그의 손목은 아직도 철수 씨가 잡았던 자리가 붉게 남아 있었죠. 그 할아버지가 누구야? 어떻게 된 거냐고.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앞에 선 부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아직 정확한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트 직원들 사이에서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민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특수부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할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쳐 그의 약점을 찾아내. 다음 날 민재의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는 노트북을 펼치며 보고를 시작했죠. 김철수, 75세, 현재 마트에서 8년째 근무 중입니다. 그전에는 공식 기록상 일반 경비업체에서 일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30년간 국가 특수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특수 임무라고? 네, 극비 특수부대인 그림자 부대의 교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대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40년 전에 해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트북 화면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의 철수 씨로 보이는 사람이 군복을 입고 다른 군인들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이 부대의 마지막 임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임무 중 대원들 대부분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2명뿐이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민재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또 다른 생존자는 누구지? 김윤식이라는 인물입니다. 현재 행방은 불명입니다만 어제 마트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민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재미있어지는군. 2명의 늙은 특수요원, 그들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궁금하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조심스레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내 말을 명심해, 철수야. 그들이 너를 찾고 있어. 윤식의 목소리였어요. 자세히 말해봐, 윤식아. 누가 나를 찾고 있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식이 대답했어요. 그 조직의 잔당들. 우리가 40년 전에 막으려 했던 그들. 철수 씨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불가능해. 그들은 이미 와해됐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그들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어. 그리고 지금 내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너를 발견한 것 같아. 철수 씨는 주변을 경계하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 조직과 이 일대 조폭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 윤식의 목소리가 긴급해졌어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특히 민재라는 자가 이상해. 단순한 조폭 두목으로 보기엔 정보력과 배경이 수상해. 통화가 끝난 후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지난 40년간 평화로웠던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죠.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낡은 군번줄과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젊은 시절의 철수와 윤식, 그리고 다른 대원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철수 씨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죠.
미안하다. 내가 모든 걸 막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옅은 습기가 맺혔어요. 다음 날 아침 마트는 평소와 같이 문을 열었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철수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유지했죠. 하지만 그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어요. 점심시간 갑자기요 마트 주차장이 검은색 차들로 가득 찼어요. 수영 씨가 창밖을 내다보며 철수 씨에게 달려왔죠. 철수 선생님, 그들이 돌아왔어요. 민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철수 씨는 창가로 다가가 상황을 살폈어요. 최소 20명 이상의 남자들이 마트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들 모두 검은 정장 차림이었고 몇몇은 무언가를 재킷 안쪽에 숨기고 있는 듯 했어요. 선두에 선 민재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이번에는 그의 옆에 더 위협적으로 생긴 남자들이 서 있었죠. 모든 손님과 직원들을 뒷문으로 대피시켜요. 철수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영 씨는 망설였죠. 선생님은요? 난 그들과 할 이야기가 있어. 철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40년 전의 그로 돌아가 있었어요. 수영 씨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는 마트의 입구에 홀로 서서 그들을 기다렸죠.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살짝 잡는 것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민재의 부하 중 가장 어려 보이는 지훈이 서 있었죠. 철수 선생님,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민재 형님이 이번엔 진짜 위험해요. 철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왜? 지훈은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며 속삭였죠. 어젯밤에 민재 형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선생님을 산채로 잡아가려고 해요. 뭔가 선생님이 알고 있는 비밀 때문인 것 같아요. 철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왜 나를 돕지?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도 군인이셨어요. 자식에게 항상 명예와 의리를 강조하셨죠. 선생님을 보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민재 형이 요즘 이상해요. 전에는 그저 거친 조직의 두목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 같아요. 철수 씨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진실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다, 지훈군. 하지만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훈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최소한 이걸 가지세요. 그는 재킷 안쪽에서 작은 무전기를 꺼내 건넸어요. 위험할 땐 이걸로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철수 씨는 그 무전기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지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조심해라. 너도 위험할 수 있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 직후 마트 자동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10명가량의 부하들이 따라 들어왔죠. 민재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다시 만났군요. 김철수 선생님. 아니, 철수 교관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의 말에 철수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내 과거를 조사했군. 민재는 느긋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죠. 단순한 마트 직원이 아니라 전설적인 그림자 부대의 최고 교관이라니 놀랍습니다. 그는 철수 씨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어요. 40년 전 국제적인 비밀 조직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임무에서 당신의 부대는 전멸했죠. 생존자는 단 2명뿐. 당신과 김윤식 소령. 철수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안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민재가 갑자기 철수 씨 앞에 멈춰 섰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당신만 살아남았을까요? 다른 모든 동료들은 죽었는데 그 말은 철수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철수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죠. 민재가 비웃듯 웃었어요. 당신이 그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임무의 핵심 정보를 적에게 흘려서 동료들이 몰살당하게 했다는 사실을요.
철수 씨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누가 너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지? 민재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당신의 부대 작전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윤식 소령이 작성한 보고서죠. 여기엔 당신이 배신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철수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것은 40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악몽이었죠. 그건 오해야. 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해. 민재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가 당신을 데려가려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복잡한 진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직접 신문하길 원하죠. 철수 씨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40년 전에 그 조직이 아직 살아있고 지금 그들이 철수 씨를 통해 무언가를 알아내려 한다는 것을 난 절대 협조하지 않을 거야. 철수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민재가 어깨를 으쓱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관님, 이번엔 우리가 20명이에요. 아무리 당신이라도 불가능할 겁니다. 철수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는 물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침착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철수 씨가 말했어요. 민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듯 했어요. 잡아, 죽이지 말고 산채로. 그가 소리치자 부하들이 일제히 철수 씨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부하들이 일제히 철수 씨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죠. 철수 씨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상황을 분석했어요. 20명, 밀폐된 공간, 가용도구, 탈출 경로, 40년 전의 훈련이 그의 몸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죠. 첫 번째 공격자가 다가왔어요. 철수 씨는 옆으로 가볍게 몸을 틀었고 자연스럽게 근처 선반에서 빗자루를 집어들었죠. 그는 빗자루 손잡이로 첫 번째 공격자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공격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죠. 두 번째와 세 번째 공격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철수 씨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과일 진열대 위로 뛰어올랐고 그들의 공격을 피했죠. 과일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공격자들의 발밑이 미끄러워졌어요. 그는 진열대 위에서 물을 뿌리는 분무기를 집어들었죠. 분무기의 물을 세 번째 공격자의 눈을 향해 정확히 뿌렸어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공격자는 혼란에 빠졌고 그는 두 번째 공격자와 부딪혀 함께 쓰러졌죠. 민재가 불안한 표정으로 외쳤어요. 뭐 하는 거야? 모두 동시에 공격해. 10명의 공격자들이 일제히 철수 씨를 향해 몰려들었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죠. 진열대에서 뛰어내리며 마트 선반을 밀어 넘어뜨렸어요. 선반이 도미노처럼 차례로 쓰러지며 공격자들의 진로를 막았죠. 마트 내부가 순식간에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철수 씨는 그 혼란을 활용해 주방용품 코너로 빠르게 이동했죠. 거기서 그는 긴 국자와 주방용 타월을 집어들었어요. 타월을 꼬아 만든 즉석 무기로 공격자의 손목을 감아 제압했고 국자로 다른 공격자의 목덜미를 정확히 쳤죠. 2명의 공격자가 동시에 쓰러졌어요. 민재는 점점 더 초조해졌죠. 저 늙은이 한 명을 못 잡아? 무능한 것들. 철수 씨는 계속해서 마트 내부 구조와 물건들을 활용했어요. 냉동실 문을 갑자기 열어 공격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했고 바닥에 떨어진 식용유를 밟게 해 미끄러지게 했죠. 그의 움직임은 75세의 노인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러나 수정 열쇠는 분명했죠. 점점 더 많은 공격자들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가 잠시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는 순간 3명의 공격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철수 씨는 기술을 펼쳤지만 한 명이 그의 다리를 붙잡는 데 성공했죠. 균형을 잃은 그가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남은 공격자들이 순식간에 그를 에워쌌고 마침내 그들은 철수 씨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민재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역시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보군요. 교관님, 철수 씨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어요. 가끔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 그 순간 갑자기 마트 전등이 모두 꺼졌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혼란이 일어났죠. 뭐야, 이거. 민재가 소리쳤어요. 어둠 속에서 몇 번의 충돌음이 들리더니 철수 씨를 붙잡고 있던 소나기의 힘이 풀렸어요. 누군가 그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죠. 이쪽이에요, 선생님.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빠르게 마트 뒷문으로 향했어요. 뒷문을 나서자 수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철수 선생님, 괜찮으세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수영이 대답했어요.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지훈이 물었어요. 그 순간 옆 골목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차 창문이 내려가고 윤식의 얼굴이 나타났죠. 빨리 타. 그가 소리쳤어요. 세 사람은 재빨리 차에 탔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죠. 윤식은 백미러로 뒤를 살피며 운전했어요. 40년 만에 또 자네를 구하게 되네. 철수야. 그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철수 씨는 그를 바라보았죠. 넌 날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나? 윤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내가 너무 성급했다는 걸 깨달았지.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임무에서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누군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철수 씨는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질문을 던졌어요. 왜 그 보고서를 그렇게 썼지? 윤식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어. 모두가 죽고 우리만 살아남았을 때 누군가를 탓해야 했거든. 그리고 넌 항상 완벽했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철수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철수 씨는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했지. 난 그들의 정체를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어.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어요. 윤식이 설명했죠. 내가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해뒀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됐어. 철수 씨는 뒷자리에 앉은 지훈과 수영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은 이제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이건 우리 세대의 문제야.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이미 연루됐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수영도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마트 가족이잖아요. 선생님을 혼자 둘 수 없어요. 철수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 그들이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낡은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놀랍게도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죠. 윤식이 컴퓨터 앞에 앉아 설명했어요. 난 지난 40년간 그들을 추적해왔어. 심연이라는 이름의 국제조직. 우리의 마지막 임무는 그들의 한국 지부를 소탕하는 것이었지. 그는 화면에 오래된 사진들을 띄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정부 내에도 그들의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임무 정보가 미리 새어나갔고 우리 부대는 함정에 빠진 거야. 철수 씨가 물었어요. 그들이 아직도 활동 중이라고? 윤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은밀하게, 더 깊은 곳에서 최근에는 불법 무기 거래와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어. 그리고 자네가 마트에서 민재와 부딪힌 이후로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철수를 바라보았어요.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USB 아직도 갖고 있나? 철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지? 윤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난 바보가 아니야. 그 임무 전날 밤 자네가 본부 컴퓨터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 처음엔 자네가 정보를 빼돌린 것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보니 자네는 무언가를 발견했던 거군. 철수 씨는 수십 년간 지켜온 비밀을 마침내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난 심연의 한국 내 조직원 명단을 발견했어.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있었지. 그걸 USB에 복사했고 그의 말이 끊겼어요. 뒤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민재가 총을 들고 서 있었죠. 그의 뒤로 여러 명의 부하들이 은신처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민재가 비웃듯 말했어요. 특히 USB 부분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것입니다. 철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우릴 찾았지? 민재는 지훈을 가리켰어요. 내 생각보다 우리 조직은 충성심이 강하거든.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어요.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죠. 아닙니다. 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가 주머니를 뒤지다가 무전기를 꺼냈어요. 이거 추적기가 심어져 있었나 보네요. 민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똑똑하군. 너는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그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자, 이제 그 USB를 내놓으시죠. 교관님, 철수 씨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40년이나 지난 정보가 무슨 소용이지? 민재가 대답했어요. 과거는 현재를 만듭니다. 그 명단에 있던 사람들, 지금은 더 높은 자리에 있죠. 그들의 비밀이 드러나면 그는 말을 흐렸어요. 철수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난 그 USB를 준비된 사람에게만 줄 거야. 민재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 했어요. 더 이상 시간 낭비는 그만. 당신을 산채로 데려가라는 지시였지만 상황이 바뀌었군요. 그가 총구를 철수 씨에게 향했어요.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지훈이 갑자기 민재에게 뛰어들었고 두 사람이 엉켜 바닥으로 쓰러졌죠. 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고 그 직후 총성이 울렸어요. 민재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누웠어요. 그의 재킷이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철수 씨가 재빨리 다가가 상황을 살폈어요. 민재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죠. 철수 씨는 재킷을 벗어 그의 상처를 압박했어요. 구급차를 불러 수영이 재빨리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의 눈이 천천히 감기려는 찰나 철수 씨는 그의 안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을 집어든 철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과 젊은 시절의 철수 씨가 함께 찍혀 있었죠. 이게 어떻게?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당신이 날 기억하지 못하나요? 교관님, 그의 눈이 감겼어요. 병원 복도는 적막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철수 씨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죠. 그의 손에는 아직도 민재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수영과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윤식은 창가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6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와 철수 씨에게 말했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철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는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죠. 20년 전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일이었어요. 특수부대 은퇴 후 그는 잠시 시골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부모를 잃은 한 소년을 만났죠. 그 소년이 바로 민재였어요. 철수 씨는 당시 그를 몇 개월간 돌봐주었고 무술도 가르쳤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찾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철수 씨는 자신의 과거가 소년에게 위험을 끼칠까 염려에 떠났어요. 그 후로 소년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없었죠. 병실에 누워있는 민재를 바라보며 철수 씨는 그 시간의 간극을 이해하려 했어요. 어떻게 그가 심연과 연결됐을까?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죠. 나흘 후 민재가 마침내 눈을 떴어요. 철수 씨가 병실에 들어가자 민재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번졌죠. 교관님, 그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철수 씨는 의자에 앉아 물었어요. 기억이 돌아왔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죠. 대부분이요. 교관님이 떠나고 난 후 그들이 나를 데려갔어요.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심연의 사람들이, 그들은 교관님을 찾고 있었고 날 이용해 교관님을 추적하려 했죠. 처음엔 저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세뇌 교육에 결국 저는 철수 씨가 그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어요.
이제 괜찮아. 넌 그들의 피해자였어.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은 USB를 원해요. 명단 속 인물들은 지금 정부와 재계 최상층에 있으니까요. 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어. 병실을 나온 철수 씨는 윤식, 지훈, 수영과 만났어요. 윤식이 물었죠. USB는 어디에 있지? 철수 씨는 미소 지었어요. 마트에 있어.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8년간 일해온 그곳,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장소야. 그들은 함께 마트로 향했어요. 마트는 민재의 공격 이후 일시적으로 폐쇄된 상태였죠. 철수 씨는 직원 휴게실의 커피 자판기 뒷면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죠. 이게 40년 동안 내가 지켜온 비밀이야. 윤식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드디어 그들은 함께 윤식의 은신처로 돌아왔어요. 윤식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에 오래된 파일들이 나타났죠. 심연 조직의 핵심 멤버 명단과 그들의 활동 기록, 비밀 계좌 정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윤식은 즉시 자신이 신뢰하는 언론사와 검찰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송했어요. 이제 그들의 시대는 끝났어.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일주일 후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심연 조직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어요. 정부와 재계 고위층의 여러 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죠. 민재는 증인으로서 모든 사실을 증언했고 그의 협조로 많은 조직원들이 체포되었어요. 마트도 다시 문을 열었죠.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은 철수 씨를 영웅처럼 맞이했어요. 수영 씨는 특별히 마트 입구에 우리의 영웅이라는 문구와 함께 철수 씨의 사진을 걸었죠. 물론 철수 씨는 쑥스러워하며 그것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요. 그날 오후 민재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죠. 그의 뒤로는 지훈과 예전 부하들이 따라왔어요. 그들은 모두 정장 대신 평범한 캐주얼 옷차림이었죠. 철수 씨는 마트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게.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교관님, 죄송합니다. 철수 씨는 따뜻한 미소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새 출발을 하자고.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마트 일손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작은 보상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수영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철수 씨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마트는 항상 성실한 사람들을 환영해요. 그렇게 민재와 그의 부하들은 마트의 새로운 직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그들을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성실함과 친절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특히 지우는 철수 씨의 든든한 조수가 되었어요. 철수 씨는 매일 아침 일찍 마트에 나와 지훈에게 무술과 삶의 지혜를 가르쳤죠. 윤식도 자주 마트를 방문했어요.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존경받는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40년 만에 오해가 풀리고 철수와 윤식은 다시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 평화로운 저녁, 마트 뒤편 작은 정원에서 철수 씨와 윤식, 민재와 지훈, 그리고 수영 씨가 함께 바베큐 파티를 열었어요. 불꽃이 타오르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의 잔을 부딪혔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철수 씨가 제안했어요. 모두가 화답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날 밤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군복을 정리했어요. 이제 그것은 박물관에 기증될 예정이었죠.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75세에 시작한 인생 이막이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이야.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여느 때와 같이 6시 정각에 마트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민재와 지훈 그리고 몇몇 부하들이 함께였어요.
그들은 모두 철수 씨처럼 일찍 출근해 마트를 정리했죠. 철수 씨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아침 햇살이 마트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철수 씨는 문득 깨달았어요. 그가 평생 추구해온 것은 결국 이런 것이었죠. 평화, 가족 같은 유대감,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기쁨. 이게 진정한 특수 임무인가 보군. 그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마트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어요. 그리고 철수 씨는 75세의 나이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